그 운동 얘기도 해주셨는데 걷기가 운동이 아니라고 하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걷기는 일상생활 우리 막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달리는 사람은 그닥 없어요. 심지어 신호등이 바뀔 때도 보면은 예전에는 어렸을 땐 잘 달려서 그거를 통과를 했는데 나이 들수록 안 달리죠. 여유가 생긴 건지 뛰기 싫은 건지. 요새는 일부러 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이 달릴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보면은 야생동물도 살찐 야생동물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사냥한다고 달리고 또 안 잡아 먹히려고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고양이 개들은 비만한 애들이 많아요. 달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먹는 거 자꾸 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환자들 상담하러 오면 운동 뭐 하세요 하면은 거의 99%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걷기를 저 만보 걸어요. 근데 몸이 이래. 걷는 사람들 다 이럴 거예요. 근데 뛰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보면은 걷기를 해서 제가 좀 뛰다 오세요. 진짜 1시간 뛸 필요 없고 30분만 뛰세요 하고 한 달 경과를 보면은 살을 하나도 못 빼고 오는데 안 뛰고 2만 보를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오래 걷다 보니까 종아리도 아프고 발바닥에 물집도 생기고 또 하지정맥류도 생기는 경우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걷다 보면은 정맥이 잘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근데 살이 안 빠져요. 사실 살이 빠지려면요. 이 근육이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요렇게 걷는 게 아니고요. 뛰어서 짝 벌어서 요렇게 가야 근육이 한번 스트레칭 됐다가 컨트랙처 됐다가 이 과정이 펌핑하고 심장이 펌핑해야 우리가 이제 몸에 혈액이 순환하잖아요. 근데 걸어 다니면은 혈액 순환이 아주 그냥 부드럽게만 되지 팍팍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보면은 땀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심장이 조금 이렇게 뛰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또 근육이 움직이고 수축되고 하는 것들이 훨씬 적어요. 특히 이제 장요근은 척추에서 앞벅지까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앞으로 있는 근육인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장요근이 이렇게 단축되어 있는데 쓰면은 장요근이 늘어나죠.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이게 단축이 되어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허리 아플 때 이렇게 장요근 스트레칭을 하면은 좀 허리가 덜 아픈데 이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으면은 장요근은 되게 조금밖에 수축을 안 하는데 달리면요 장요근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서 이게 되게 많이 되면서 이 골반에 있어서의 순환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골반을 흔히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다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골반이 계속 이렇게 응축되어 있고 가만히 있으면은 순환이 되게 안 되고 또 장요근이 이렇게 응축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많이 걷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장요근을 좀 스트레칭해서 늘리려면 살짝 띄워줘야 돼요. 제가 이 책에서도 또 그 그래프를 넣긴 했는데 이건 의사 대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 논문을 넣긴 했는데 되게 맞는 말이 걸을 때는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프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몸이 움직이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올렸다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우리 몸에서의 에너지 킬로줄이 올라가지가 않아서 몸이 대사가 더 좀 시너지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운동 역학에서 제가 논문을 찾았는데 달릴 때는요. 위로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점핑을 해서 옆으로 가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에너지가 이렇게 겹쳐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훨씬 많이 생성이 되고 많이 쓰이고 협동 작용을 하는 엉덩이 근육 그리고 뭐 관절에서의 이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걷기랑은 상당히 차원이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방을 태우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려면은 이러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효도 보면은 이 약효가 날는 그 어느 정도 용량을 안 먹어주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살을 빼려면은 이 효과를 되게끔 한 에너지가 걷기만으로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진짜 걷기만으로 살을 뺐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식단도 한 경우 그리고 걷기를 너무 오래 하면서 근육이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안 걷던 사람이 걸으면 그게 운동이 되겠죠.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조금 일반적인 사람이 살 빼기는 어렵고 안 하던 짓을 하셔야 돼요. 달리기 하셔야 돼요. 근데 달리기도 되게 힘들어서 1분 달렸다가 한 2분, 3분 걸었다가 하면서 인터벌로 하시면은 어느 순간 다 되더라고요. 그 책에 붓기를 줄이는 허벅지 루틴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붓기는 보면은 우리가 그 중력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다리 쪽으로 쫙 가면은 보통 다리가 많이 붓죠. 근데 어렸을 때 안 붓던 다리가 나이 들면서 좀 많이 붓는 거 봤을 거고, 발목도 부어서 팅팅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레지던트 때부터 압박 스타킹 신었거든요. 근데 압박 스타킹을 신으니까 좋은 게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다리가 피로가 덜 하고 덜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압박 스타킹을 좀 자주 신는데 그게 사실은 근육이 펌핑을 잘 시키잖아요. 근육 펌핑을 시키면서 정맥이나 혈관들도 같이 펌핑 시키니까 중력에 의해서 혈류가 림프액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간 애들이 펌핑해서 다시 심장으로 올릴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부었는데 보통은 이제 열심히 근력 운동하기는 좀 어려울 때 일어섰을 때 발끝으로 섰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종아리를 조였다가 이완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펌핑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여기도 있지만 종아리는 또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2의 심장이 잘 뛰어주려면은 종아리 운동을 은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아리를 그냥 제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펌핑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운동이 되나 싶었는데 그것도 연구가 있더라고요. 논문이 있는데 그걸 한 사람들이 혈당을 측정하니까 혈당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미 근육, 그러니까 다리의 종아리에 있는 그 가자미 근육이 가자미근 운동이라고 해서 걔를 까딱까딱 했더니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식사하고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 측정기를 했다면 혈당을 봤더니 좀 높아.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다리 운동을 좀 해주는 거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살이 잘 빠진 지방이 잘 타는 어떤 시간대 몇 시에 자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러 사람들 코칭하면서 제발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라고 했더니 나는 퇴근 시간이 11시여서 도저히 12시에 못 잔다. 그러면 2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면은 이것도 7시간 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또 살을 잘 못 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또 열심히 연구를 찾아봤더니 10시부터 이제 한 7시까지 잔 사람과 2시부터 한 9시까지 잔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 10시에 잔 사람은 보면은 혈당이 되게 스테디하게 왔다 갔다 이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었고 그때 성장 호르몬이 되게 높게 나오는 게 측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난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일찍 잔 사람은 뭐 한 40에서 50이면은 이 사람은 10 뭐 이 정도 반도 안 나왔다는 거죠. 반도 안 나왔고 혈당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식욕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살을 잘 못 뺀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은 근육이 성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근육은 그냥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항아리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근육도 빠지고 그다음에 혈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식욕도 오르고 하면은 살이 안 빠지겠죠. 그래서 자는 시간대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잘 때에도 렘수면 들어보셨잖아요. 렘수면은 약간 잠을 깊게 자서 이제 그거를 또 슬로우 웨이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파수면 이런 수면이 되게 깊게 잘 들어가서 또 잠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4단계 수면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보면은 저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이라는 그 소설을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에서 4단계 수면을 하고 나서부터 그 여자 교수님 주인공의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엄마가 신경학자였는데 애가 되게 공부도 못하고 ADHD에 약간 면역력도 떨어져서 맨날 콧물 흘리고 이랬는데 잠 자는 걸 잘 조절을 해서 얘가 깊게 자게 만들었더니 그다음부터 콧물도 없어지고
1등을 하더라. 이래서 이런 모든 이치를 깨닫고 공부를 잘 시키는데 잠으로 공부를 시키는 걸 그 소설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4단계 수면까지 깊게 잘 자는 거, 그리고 서파 수면으로 수면이 안정화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되려면은 너무 늦게 자면은 또 그 단계로 잘 못 들어가고, 또 잠을 잘 때 혈당이 떨어지면 또 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게 된 게 연속 혈당 측정기 달고서는 환자분이 달리기 마라톤에 출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라톤 출전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나는 성공했다 했는데 그날 밤에 저혈당이 엄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60, 50 막 난리가 났는데 그다음부터 힘이 빠지고 이제 기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혈당이 낮아지면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낮을 때 잠이 깨요. 왜냐면은 몸에서 이제 위험 신호를 알아챈 거죠. 그래서 굶는 사람들이 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그래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때 저혈당이 되는 건 너무 운동 많이 했을 때, 마라톤을 너무 오래 기간 동안 갑자기 했을 경우에는 당분이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새벽 소모기 현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마라톤 하기 전에 약간 비정제 탄수화물을 좀 먹고 통밀빵 같은 거, 그리고 다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의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잘 때 약간 혈당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조금 먹는 게 아닌지도 보셔야 돼요. 혈당이 떨어지는데 특히 잘 때 혈당이 떨어지면은 깨서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은 자는 동안 저혈당에 빠지면서 심장 쪽에 또 문제가 생긴다고 또 연구 결과가 나와서 책에도 썼는데, 그 심장 마커들이 있거든요. 심장에 EKG라고 심전도, ST 엘리베이션 레벨이 올라가면은 심근경색으로 가요. 근데 그런 ST 레벨도 넓게 되어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 저혈당 증상 잘 때 생기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려면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오랜 시간 운동을 해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수면 때 혈당을 측정하려면은 그냥 연속 혈당 측정기 진짜 강추합니다. 한 번은 꼭 해보세요. 저랑 이거는 아무 연관도 없는데 제가 진짜 뭐라고 얘기만 하면은 뭐 약 판다, 못 판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보세요.